네, 계속 해오던 독도 방어 훈련이지만 올해는 더 특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규모나 내용을 봐도 예년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지소미아 종료선언 사흘 뒤에 시작된 대규모 훈련 어떻게 봐야 할지 국방부 담당하는 공윤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 기자, 네, 이번 훈련을 보면 참가 전력, 규모 다 예년보다는 훨씬 컸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훈련의 참가 전력은 예년의 2배고 또 독도에 한정했던 훈련 범위도 이번에 처음으로 울릉도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이번 훈련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군 전력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다가 육군 핵심 전력인 특전사 요원들도 처음으로 참가해 울릉도 방어 훈련에 투입됐는데요. 이번 훈련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 이렇게 대규모로 훈련을 한다는 건 역시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정부는 이번 훈련이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원래 독도방어 훈련은 6월에 실시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한일 관계를 의식해 미뤄왔었거든요.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 선언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고 또 과거에는 한일 관계를 의식해 공개하지 않던 훈련 영상과 사진도 전격 공개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하고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을 무시하고 있는 일본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 보니 일본과는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오늘 명칭도 달라졌어요. 원래 독도 방어 훈련이었는데 동해 영토 수호 훈련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동해 영공의 침범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를 비롯한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바꾼 건 이번 훈련이 일본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독도뿐 아니라 울릉도까지 훈련 범위를 확장하고 우리 영공과 영해에 대한 침범 상황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